6장 이제 그 밖의 개념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개념은 그냥 저기 뭔가 이해해 두실 거는 개인회생 채권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채권부 뒤에서 보시는 별채권부 채권 정도 아마 개념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일컫는데,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요건으로는 첫째,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건데, 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총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이 하는데, 즉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요건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장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야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이라는 요건은 개시 결정 당시 이미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 성립에 필요한 발생 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요건 사실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예전에 파산 시간에 봤던 파산 채권의 요건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 당시에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발생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채권이란 기한부 채권이라든지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라든지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 구상권과 같은 장래 구상권이라도 개인회생 채권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하고요.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는 것은 재산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 청구권이라든지 이혼 청구권이라든지 파양 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 그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의 전형적인 예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채권,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채무, 그 다음에 영업소득자가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 채무라든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개인회생 채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인회생 채권의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의미.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 등의 금지.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변제 등 채무 소멸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인가시까지는 강제 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중지 금지된 보존 처분, 강제 집행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당연히 실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책과의 관계도 파산하고 동일합니다. 개인회생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제가 되고, 이 면제가 된다는 의미는 채무는 존재하지만 책임의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화가 된다는 것은 파산 채권에 대해서 면책 효력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파산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 채무자가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는 시점이 파산에서는 면책이 확정돼야 그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전이라 하더라도 변제의 인가결정이 나고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전이라도 신용불량 정보는 다 먼저 해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